2일 기준 세계적인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중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홋카이도 북부섬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고 전해 전 세계인들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쿠릴 열도 분쟁과도 같다며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기 또한 홋카이도 북부섬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전해 요격을 위한 전투기를 출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러시아의 분쟁이 이제는 일본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인들은 깜짝 놀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대응은 밀리터리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자위대 70여 명을 파견해 완전하게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피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스위프트 경제 제재를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한 일본 정부의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의 침공까지도 언제 진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국방부에서는 러시아의 활동의 증가는 매우 걱정스러우며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도쿄에 있는 일본 전투기들이 출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범국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에 의해 압수되고 러시아가 통제하던 홋카이도 북부에서 소수의 섬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그 누구보다 정신 차려야 하는 일본의 항공자위대들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인데 실제 전투 발생 위기가 도달하자 홋카이도 지역에 배치되어야 할 2,000명 정도의 항공자위대들 중 대다수가 탈영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 자위대는 한국처럼 징병제 국가가 아닌 모병제 국가이므로 말 그대로 자진해서 군인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자위대원들의 사건 사고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후쿠시마에 배치된 자위대원들이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에는 두렵다며 트럭을 훔쳐 탈영을 한 사건 사고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는데 이번에는 실전 전투가 발생하니 그 위험도는 더욱 높게 치솟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2대의 트럭을 훔쳐 달아나던 일본 항공자위대는 결국 일본 일반 시민들과 부딪혀 중상을 입고 전투가 두려워 어디든지라도 달아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 많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국 언론사들은 물론 일본의 언론사들 역시 일본 검색 포털 사이트를 마비시킬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에 관련된 일본인 네티즌들의 댓글은 위반 사항이 넘쳐나 새로운 댓글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관리를 할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던 자위대들에게 분노하며 폭발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일본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항공자위대원들에게 일본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당장 저들의 행동에 처벌을 가해야 하며 특히나 한국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한 항공자위대는 다시는 전투기 조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나저나 일본은 섬나라이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인데 왜 일본을 이토록 견제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일본인들과 정부는 이토록 불안해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선진국이자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의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수천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이기에 가장 크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 항공자위대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한국은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미사일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막강하고 듬직한 군대는 해상자위대지만 그들의 임무는 바다를 지키는 것뿐이라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어떻게 한 2명도 아니고 저렇게 단체가 탈영을 계획한 것인가요? 그리고 당장 싸움에 투입되라는 명령도 아니었고 그저 배치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겁먹는다면 러시아는커녕 한국과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은 절대로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의 해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에 비해 많이 밀리는 수준도 아니고
특히나 미사일 전력이 저들이 말한 만큼 많은 미사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본이 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자국민 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의 실수는 용서하되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한 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세계 신사국가인 일본도 참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니 일본 정부는 강한 대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일본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 땅을 러시아에서 가져가려고 하니 우리의 소유를 주장했을 뿐인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과도 마찬가지야. 우리 땅이니 우리 땅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의 땅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잖아.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땅은 일본의 땅이라고 나온다. 한국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는 말자고. 타령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로 인해 군대의 사기가 큰 변수로 작용되어 전투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민간들인들에게도 큰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공자위대원들이 트럭을 훔쳐 타령하던 도중 민간인들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만약 전투기 발생되면 한국이 그들을 말리거나 아니면 우리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주주의적인 나라이며 한국을 지금까지 도와준 나라가 우리 일본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우크라이나에 줄 때 우리 일본은 기업인 한 명이 그 정도에 달하는 돈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저런 나라에 어떻게 부자 나라 일본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한국인들을 끝까지 도와줘 선진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정말 위험했다. 러시아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봐야겠으나 만약 전투의 규모가 커지기라도 한다면 일본 역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일주일 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군사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부자 국가이자 세계 군사력 5위, 최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사일 몇 개 있다고 허세 부리는 나라들에게 일본의 힘을 보여줍시다. 핵무기는 미국으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일본은 차근차근 발전해야 하며 한국처럼 미사일부터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기술력이 좋으니 하루 이틀 정도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추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승리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가 올라오며 이번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을 침범했다는 소식은 많은 일본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대응을 일본 정부가 하더라도 자위대원들이 타령할 생각만 하고 전투는커녕 배치만 해도 겁을 먹는 상황이라 어지간히 불안해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